수천억 원대 서민의 피눈물을 짜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거대한 범죄를 눈감아준 윤석열, 그리고 진실을 덮기 위해 이재명을 타깃 삼아 사지로 몰아넣었던 검찰의 민낯을 폭로합니다. 그들이 정의라는 가면 뒤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거짓을 설계하고 어떻게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계시나요? 법대로라는 말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와 조작의 기술들. 과연 누가 진짜 범죄자이고 누가 피해자였을까요? 지금껏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검찰 조직의 조작 실태와 가려진 진실이 지금 이어지는 영상에서 완전히 밝혀집니다.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예. 요거 한 번 다시 좀 보고 갈게요. 예. 자,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봉지욱과 대장동 일당들이 짜고 윤석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버린 거야. 네.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할 때 네. 브로커 이름 뭐야? 조우영. 조우영 좋았다. 봉지욱은 조우영하고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그런데 검찰이 봉지욱하고 조우영이 통화한 것처럼 녹취서를 만들었어. 이거를 이렇게 봐봐. 네. 이 몰랐지? 그럼 판사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었어. 통화한 적이 없거든. 근데 여기 봐봐, 맞지? 있는 것처럼 네 번이나. 네 번이나 한 번도 한 적 없어. 조작이네? 조작이네. 좋았다. 조작 걸렸어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이 조작한 담당 검사가 그 유명한 강백신이야. 또 강백신이야? 강백신한테 현장에서 물어봤어. 네.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봉지욱한테 딱 걸렸어.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 그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 확인돼서 오류가 지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데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지금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저 제가 증인 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나는 봉지욱이 뭔가 마동석 같더라고. 마동석. 그다음에 강백신이 얼굴을 봤었어야 돼. 자 부연. 근데 이제 보면 전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강백신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무서워.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무서워. 저 정도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전날 행동은 그런데 정말 임기응변에는 정말 강하구나. 저거를 아마 본인이 해명이 잘 안 됐을 텐데 뭐 초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재판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제 재판 저는 매일 가잖아요. 매번 매번 가면 제가 저 녹취록을 재판에서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 녹취서는 재판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예. 근데 이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사건 기록을 안 봤습니다 아직.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때문에 이렇게 목록 정도만 쭉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조우영 씨랑 한 번 만났죠. 90분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몰카를 찍고 그걸 또 이제 나중에 보도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저 녹취록 내용만 봐도 팀장 봉지욱 팀장 얘기가 나와요. 녹취록에. 예? 봉지욱이 봉지욱 팀장 얘기합니까? 그런데 녹취록 내용에 우리 봉지욱 팀장 한번 만나시죠. 그러니까 제 팀원이었던 라정 PD가 통화를 한 건데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JTBC가 사과방송할 때도 그렇고 검찰의 그 논리가 뭐냐면 봉지욱이 조우영을 만나서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봉지욱이 그거 기사에서 뺐어. 일부러 뺐어. 악의적이야. 이거잖아요. 제가 조우영을 만났을 때는 2021년 10월 26일에고 동아일보 그분 보도가 10월 9일에 있었어요. 그분으로 난리 났을 때입니다. 조우영을 만나서 제가 윤석열을 물어볼까요? 그분을 물어볼까요? 그분이지. 그분을 물어봤고 조우영이가 유동규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때 보도 못합니다. 왜? 조우영의 주장이잖아. 이래서 위에서 보도를 막더라고요. 위에서가 어디 위에? 데스크. 아니 그러니까 그 데스크가 무슨 방송국인데? JTBC 때. 뉴스타파가 저 아니고. 방송을 그때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하고 이후에 검찰 수사 기록과 정영은 녹취록을 제가 입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일단 진짜 임기응변 하나는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저한테 용코로 걸린 거죠. 저는 그렇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것뿐만이 아니고 와. 예,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저걸 딱 보고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바꾼 게 우연이 아니구나. 확신을 갖게 됐죠. 네. 와,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거리감을 두고 봐서 그렇지 네. 내가 저런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조작을 해. 근데 조작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놈은 못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스스로. 그러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잖아. 이게 왜 조작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나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가가지고 한 550일 억울하게 살아봐. 그렇지. 진짜 화병 나는 거지. 화병 나지. 그리고 저 자리에서 봉지욱 기자가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또 모르고 또 그냥 뻥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아마 종편에서 다뤘을 거야. 그렇지. 야, 이번에 몰랐답니다. 바로 아무 말 잡았다. 못합니다. 막 그러죠. 자, 그리고 또 이 검사놈들이 어떤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는지 한 장면 요 우리 김동아 의원님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쌍방울 김태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태헌 본부장. 이 사람이 국회에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이제 받았어. 원래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는데 대북 송금으로 간 거잖아.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는지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폭로를 합니다. 조주영 검사님, 한강일 검사님, 특히 이윤환 검사님. 이윤환 검사님은 저와 김성태 씨가 천안 매제지간인데 제가 태국에서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검사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김성태 씨랑 저랑 싸우고 결국 그 전에 이혼했지만 저희 식구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마저 그분이 버리게 했습니다. 21년 5월 달에 조사를 2번 받았는데 신문 쪼가리 두 개 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을요.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시작해서 변호사비 대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흘러갔다. 이게 네,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와, 신문 딱 2개 갖고 와가지고. 김태현 씨가 증언하면서 언급했던 검사들이 조주현, 이윤환, 한강일입니다. 이 이윤환 검사가 누구냐? 이윤환. 금감원에서 자료를 다 준비해 갔으니 압수수색을 하면 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같이 상의까지 하고 압수수색 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압수수색 안 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박상용하고 뭐 송미경, 뭐 김영란 검사, 대북 송금 검사만 지금 집중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15층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13층에서 대북 송금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나 여러 사람들이 검찰이 협조를 하면 15층 그러니까 그들은 15층이라고 부르더라고. 15층이 뭐냐? 쌍방울의 배임,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대북 송금 협조를 해주니까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을 좀 빼주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15층에서 횡령 배임,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혐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와,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회장 부하 방용철이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합니다. 13층이 잘 되면 15층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층은 대북송금, 15층은 주가 조작. 함께 보겠습니다. 15층에서 자본시장법 조사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프레셔도 받았고 진짜 13층에서 이화영 증인께서 좀 약간 협조가 되고 좀 온도가 좋으면 15층이 분위기가 좋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나와서 얘기했는데 김성태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봉지욱 기자가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보도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사 윤석열의 수사무마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지욱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라고 있습니다. 이강길 씨가 C7 그 보도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 보도의 내용을 이강길이 요거 딱 우리나라에서 한 언론사에서만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만. 네, 함께 보겠습니다. 증인은 지난 3월 10일 날 법정에서 이 증언을 했습니다. 2011년 중수부에 가서 조사받을 때 상황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조우영이가 차 한 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지요.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만일 2011년도와 2012년도 이렇게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금액이 1,100인가 1,800억인가요? 1,800억. 1,800억. 그걸 관련되는 수사 제대로 받아가지고 처벌 받았다 그러면 지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비난하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물거품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증인으로 나와 있는 조우영 씨가 저하고 같은 사건으로 2015년도 12월에 구속이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허위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게 드러나서 구속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 이강길. 예. 근데도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